목회자들의 원활한 납세를 돕는 피텍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몽골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몽골 복음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0회 장로교회 날을 앞두고 그동안의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마르크 샤갈의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과세 체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목회자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마련한 납세 신고 프로그램 피텍스가 눈길을 끕니다. 시행한 지 열흘 만에 208개 교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납세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피텍스 프로그램. 일선 세무서에서 교회 특수성에 맞춘 납세 절차를 안내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직접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피텍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교회 정보를 입력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급여와 비과세 여부를 설정하고 별도의 목회활동비와 부양가족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로 내야 할 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한에 맞춰 소득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는 8월부턴 신고 절차를 돕는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필요한 작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비스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게 하시는 반응들이 저희가 이제 이용 신청하고 받은 메일 중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전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목회자의 세금 신고를 돕겠다는 본래 목적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텍스에선 목회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방식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목회자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종교인에 한해 사회적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를 위해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른 거면 난 세금을 내겠는데 근로소득은 못 내겠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세법 체계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회자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배려해서 기타 소득으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피텍스의 1차 개발을 마무리한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지원 등을 개발해 2차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피텍스 서비스를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만드는 사회적 목회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조성돈 교수는 사회적 목회란 교회가 내적인 공동체성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단순한 사회적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파악하며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조성돈 교수는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설 때 주민들은 비로소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며 목회자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꼽히는 몽골. 28년 전 처음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복음화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몽골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몽골 복음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징기즈칸의 땅 몽골. 하얀 점처럼 흩어져 있는 게르는
이동 생활을 하는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 가옥입니다. 전통적 불교 국가이기도 한 몽골은 인구의 90% 이상이 라마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1990년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복음화율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이제 2%로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숫자로 하면 한 6만 명 정도, 5만에서 6만 명 이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몽골에서 살고 있다. 이당 아니고 에반젤리컬 교회라고 하면 1%, 1.5% 정도 된다고. 몽골 교회들은 2020년까지 몽골 인구의 10%를 복음화시키자는 2010 비전을 공통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8명과 몽골 현지인 1명으로 구성된 몽골 기독교 총연합선교회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게르성전 건축운동을 먼저 전개했는데 이미 세워진 곳이 세 군데고요. 강대상을 전달한 거는 올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0곳을 전달을 했어요. 기독교 불모지로 여겨졌던 몽골은 10년 전에 비해 기독교 인구가 6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 규제로 선교사들의 종교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선교계 일각에선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자칫 선교사 개인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열정의 그릇에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그분이야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는 이 겸손한 자세가 한국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정국 목사는 한국 선교사들은 특히 선교의 열정과 확신이 뜨겁고 강하다며 그럴수록 성경으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해온 비전 70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재 강연을 맡은 한장총 오치용 부회장은 한장총은 비전 70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청년 출애굽 운동가, 마을 목회를 실천하는 사랑마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부회장은 앞으로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랑채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청년 비전 70을 기획해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제10회 장로교회 날 대회를 앞두고 준비위원장과 기획본부장 등 주요 위원들을 임명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장로교회 날 대회가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장로교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랑과 겸손, 순종의 마음으로 장로교회 날을 준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카소, 마티스와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성서에 대한 샤갈의 깊은 애정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성서, 초상화, 나의 인생 등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성서란 주제의 섹션에선 삼손이 가자의 성문을 옮기다, 아브라함의 희생제물, 홍해를 건너감 등 성경 속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러시아 태생 유대인이었던 샤갈은 1937년 이후 인류 고통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작품에 담으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요소는 바로 샤갈의 작품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와 아름다운 색채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알려진 샤갈은 전쟁과 유대인 박해, 배우자의 죽음 등 삶의 굴곡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색채로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샤갈의 작품 가운데 150여 점을 엄선해 소개하는 샤갈 러브 앤 라이프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9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지하철에서 살인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살인가스 테러 사건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맹독성 가스인 살인을 무차별로 살포해 13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사라를 비롯해 옴진리교 전 간부 등 1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옴진리교는 아사라가 1984년 요가를 수행하는 도장을 시부야에 개설하면서 출발한 신흥 종교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기독교 신성모독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냐며 누구든지 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도발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종교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르투로 바스테스 가톨릭주교는 두테르테의 신성모독은 그가 대통령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란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트위터가 최근 가짜 계정 100만 개를 매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차단 규모가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유포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위터 애용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같은 조치를 언급하며 거짓 정보를 뿌리 뽑기 위해 주요 언론사의 트위터 계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겨냥해 7년 안에 두 회사 모두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별세한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의 부인 류사가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류사는 지난해 남편의 사망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해 외출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류사는 단지 인권운동가였던 류사오보의 아내란 이유로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류사의 출국과 관련해 일각에선 미국과의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서방 각국의 지지를 얻어 무역전쟁 동맹국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류사는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기 위해 독일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 젊은 남녀 4명이 이슬람 문화에 맞지 않는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렸던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SNS 스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남녀가 함께 춤을 추고 이란에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히잡을 쓰지 않는 등 이란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란 당국은 국가적 규범을 어겨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성인이 아닌 10대를 체포한 것은 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확대에 힘을 쏟으면서 기업들의 새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 정책을 기반으로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법정 구속됐던 병역 거부자가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김 씨는 병역 거부 사건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 젊은 층도 비만일 경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발생 위험이 최대 97%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대개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중에 따라 젊은 연령층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된 겁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박상민 교수는 젊더라도 질환 예방을 위해선 체중 감량을 통한 적정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동성애 차별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쉬고 누려야 할 광장에서 보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2018 세계 선교대회 결과물을 총 4개 책자로 출간합니다. GMS 2018 세계 선교대회 백서엔 전략회의 내용과 사역 영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대회 결의문 등이 실립니다. 또 GMS 선교 방향성을 제안하고 선교 정신의 핵심 가치를 담은 G브리지 신앙고백서도 함께 발간합니다.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모임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와 반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담임 목사가 특정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창립 38주년을 맞은 명성교회는 지금이라도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도덕적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 특수목회로 구분해 4곳의 교회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